제가 북한에서 지냈던 날들은 어제 일처럼 생생합니다. 저는 27살의 문화 홍보대사였어요. 이름은 진연아입니다. 매일 아름다운 한복을 입고 카메라 앞에서 미소 지으며 우리나라를 국제 행사에서 대표했습니다. 겉보기에는 꿈 같은 직업이었죠. 여행도 많이 하고 사람들의 찬사를 받으니까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두려움과 통제로 가득 찬 삶이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평양에 있는 작지만 우아하게 꾸며진 제 아파트에서 일어났습니다. 벽에는 지도자들의 사진이 걸려 있어서 그들의 감시를 항상 느낄 수 있었어요. 하루 일과는 엄격한 일정으로 시작됐습니다. 전통 춤을 연습하고 새로운 노래를 배우고 우리나라를 찬양하는 연설을 연습했죠. 우리는 북한이 천국이고 번영과 행복의 땅이라는 이미지를 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연습은 매우 혹독했습니다. 감독관들이 항상 지켜보고 있었어요. 실수를 하면 용납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가 실수를 하면 벌을 받았고 때로는 심하게 처벌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완벽한 국가 이미지를 유지하지 못할까봐 두려워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고통을 감추고 미소를 지어야 했고 진짜 감정을 숨겨야 했습니다. 이 시기에 가장 가까웠던 친구는 선미란이었습니다. 우리는 같은 어려움과 꿈을 공유하며 서로에게 의지했습니다. 미라는 노래를 매우 잘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맑고 감동적이었죠. 하지만 저처럼 그녀도 이 가식적인 세계에 갇혀 있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밤늦게 속삭이며 두려움을 나누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하도록 조심하면서요. 우리는 언젠가 이 체제의 소나기를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기를 꿈꿨습니다. 그러나 김정은이 저에게 관심을 가지면서 제 세상은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처음 저를 호출했을 때 저는 두려움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은 차갑고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저를 단지 자신의 즐거움을 위한 도구로 여겼습니다. 그의 착취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깊은 정신적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는 굴욕적인 말을 하며 저희 자존심을 조금씩 무너뜨렸습니다. 저는 무력했고 악몽 같은 상황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습니다. 미란도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점점 예전의 밝은 모습이 사라졌고 눈빛도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미란은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저는 그녀를 위로하려 했지만 무력했습니다. 평범한 날이었어요. 아니, 김정은 정권 아래에서 평범할 수 있는 날이었죠. 또 다른 성대한 행사를 참석하고 있었어요. 세계 북한의 영광을 보여주는 자리였죠. 우리는 모두 김정은의 극장에서 완벽히 연기하는 꼭두각시였어요. 저의 역할은 미소 짓고 매력을 발산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완벽한지 설득하는 것이었죠. 어느 저녁, 특히나 지친 공연 후에 메시지를 받았어요. 김정은의 개인 스위트룸으로 오라는 명령이었죠.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초대가 아닌 명령이었거든요. 두려움이 저를 덮쳤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마음속으로 공포와 함께 그의 스위트룸으로 갔어요. 그 방은 화려했어요. 대부분의 우리 국민이 겪는 가난과는 극명히 대조되었죠. 김정은이 앉아 있었어요. 그의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다음 몇 시간은 공포와 굴욕,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를 착취했어요. 신체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요. 그의 통제는 절대적이었고 그의 잔인함은 끝이 없었어요. 저는 몸을 떨며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부서진 상태였죠. 울고 싶었어요. 소리 지르고 싶었어요. 누구에게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북한에서는 그런 행동이 죽음을 의미할 수도 있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가족도요. 그래서 고통을 깊이 묻어두고 또 다른 날을 살아남기 위해 노력했어요. 날들이 주간으로, 주간이 몇 달로 변했어요. 그리고 그 학대는 계속됐죠. 김정은의 관심은 줄어들지 않았어요. 그의 스위트룸으로 가라는 부름은 새로운 악몽이었죠. 저는 내 몸에 갇힌 죄수처럼 느껴졌어요. 제 친구 선미란의 눈에서도 같은 절망을 보았어요. 그녀도 그의 잔혹함의 희생자였어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지만 공유된 고통의 무언의 유대감은 명확했죠. 그러던 어느 날, 미라는 사라졌어요. 그녀는 더 이상 고통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그녀의 죽음은 저를 산산조각 냈어요. 우리의 상황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어요. 미란의 비극적인 끝은 경종을 울렸어요. 저도 다음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렇게 끝나는 것은 너무 두려웠어요. 하지만 두려움만이 아니었어요. 분노의 불꽃도 느꼈어요. 이 악몽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어요. 탈출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모든 걸 뒤로하고 떠난다는 생각이 저를 마비시켰어요. 실패하면 어떻게 되죠? 잡히면 어떻게 되죠? 결과는 끔찍할 거예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며 고민했어요. 당장 도망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고통스럽더라도 익숙한 것에 매달리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미지의 세계는 무서웠고 위험은 엄청났죠. 하지만 미란의 죽음이 저를 괴롭혔어요. 그녀의 죽음을 헛되이 할 수 없었어요. 탈북 결심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두려움과 자유에 대한 열망 사이에서 끊임없이 싸웠어요. 신중히 계획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완벽한 기회가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했죠. 매일이 인내의 시험이었고 살아남아 탈출할 의지를 시험하는 시간이었어요. 그 절망의 순간들 속에서도 희망의 불빛을 찾았어요. 이 감옥을 벗어난 세상이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 희망에 매달렸어요. 어둠 속의 작은 빛이었지만 그걸로 충분했어요. 탈북을 결심한 건 결코 가벼운 결정이 아니었어요. 그 순간까지의 모든 순간이 두려움과 의심으로 가득했죠. 작은 가방을 꾸릴 때 손이 떨렸어요. 필수적인 것들만 신중히 골랐습니다. 가장 중요한 물건은 여권이었어요. 여권은 저희 정체성과 잠재적인 자유를 상징했죠. 비행기에 탔을 때 심장은 두려움과 희망으로 두근거렸어요. 주변을 둘러보며 누군가 제 긴장감을 눈치챘는지 궁금했어요.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마치 밧줄 위를 걷는 느낌이었어요. 언제라도 발밑이 무너질 것만 같았죠. 심호흡을 하며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했어요.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서둘러 움직였어요. 사람들 속에 섞여 눈에 띄지 않도록 했죠. 공항의 작은 화장실에서 북한 군복을 벗고 평범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 속 제 모습은 낯설었어요. 가슴에 있던 체제의 상징이 사라진 제 자신을 거의 알아볼 수 없었죠. 베이징의 거리들은 활기로 가득 찼어요. 제가 익숙한 통제된 환경과는 완전히 달랐죠. 군중 속 모든 얼굴이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았고 북한 요원들이 제 뒤를 쫓고 있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고개를 숙이고 암기한 지도를 따라 목적지로 향했어요. 남한 대사관은 불확실성의 바다 속 희망이 등대었어요. 대사관 건물에 다가갈수록 발걸음이 빨라졌고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마침내 대사관 문 앞에 도착했을 때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인터컴 버튼을 누르고 떨리는 목소리로 신분을 밝혔어요. 제발, 망명을 원합니다. 저는 북한에서 왔어요. 제 이름은 진연아예요. 기다리는 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결국 문이 열렸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압도적인 안도감에 주저앉아 눈물이 흘렀어요. 해냈어요. 저는 새로운 불확실한 세계로 첫 문턱을 넘었어요. 대사관 안에서는 친절과 걱정으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직원들은 신속하게 제 안전을 확보하고 남한으로의 망명 절차를 시작했어요. 음식과 물을 제공해 주셨지만 거의 먹을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가족을 두고 온 죄책감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가득했죠. 남한으로 가는 여정도 또 다른 장애물이었어요. 끊임없이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어떤 위험 신호도 놓치지 않으려 했어요. 대사관 직원들은 제가 안전하다고 확신시켜 주었지만 그들의 말을 믿기가 어려웠어요. 마침내 남한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안도감과 함께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너무 많은 것을 두고 왔어요. 가족, 친구, 집. 하지만 옳은 선택을 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두려움보다 자유를 선택했어요. 남한에서의 첫날들은 비현실적이었어요. 새로운 나라, 새로운 얼굴들, 새로운 언어로 가득했죠. 박민수라는 인권운동가가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제 도착 소식을 듣고 저를 도와주러 오셨죠. 그의 존재는 위로가 되었고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민수 씨는 제가 정착하는 첫 단계들을 도와주었어요. 숙소를 찾는 것부터 남한 사회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해하는 것까지 모든 것을 안내해 주셨어요. 그는 저를 탈북자를 돕는 사람들의 네트워크에 소개해 주었어요. 그들의 친절과 지원은 벅찼지만 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죠. 김혜진 기자를 처음 만났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작은 체구의 눈이 큰, 마치 제 속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기자였어요. 그녀는 제 탈북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고 싶어 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과거를 다시 떠올리는 건 고통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게 필요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우리가 겪은 끔찍한 현실을 세상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혜진 기자의 신문사 작은 사무실에 앉아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말을 할 때마다 손이 떨렸어요. 기억들이 아프게 되살아났거든요. 저는 북한 문화 홍보대사로서의 겉보기에는 화려했지만 실제로는 김정은의 착취 아래 있던 제 삶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소중한 친구 미란이의 죽음에 대해서도요. 혜진 기자는 꼼꼼히 메모하며 제 이야기에 귀 기울였어요. 인터뷰는 몇 주간 이어졌어요. 매 세션마다 감정적으로 지쳤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워졌어요.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마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았어요. 혜진 기자는 단순한 기자가 아니었어요. 진정으로 제 여정의 무게를 이해해주는 친구가 되었죠. 기사가 드디어 실렸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제 얼굴이 한국의 주요 신문 일면을 장식했어요. 사람들은 북한 정권의 잔혹함에 충격과 분노를 표했어요. 전 세계에서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오랜만에 희망의 빛이 보였어요. 하지만 응원과 함께 위험도 다가왔어요. 북한 정부는 저를 배신자, 국가의 위험한 적으로 낙인 찍었어요. 위협도 했고요. 하지만 저는 침묵하지 않기로 했어요. 진실은 이미 세상에 나왔고 이제 돌이킬 수 없었죠. 이 혼란 속에서도 박민수 씨는 항상 제 곁을 지켰어요. 그의 변함없는 지원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그는 미디어 소동을 잘 관리해 주었고 제 안전을 보장해 주었어요. 이정우 씨 같은 탈북자인 그는 감정적으로 큰 위로가 되었어요. 우리는 작은 팀을 이루었고 진실을 밝히고 북한에 갇혀있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기로 했어요. 어느 날 저녁 작은 아파트에서 문 두드리는 소리에 놀랐어요. 문을 열자 혜진 기자가 서 있었어요. 그녀는 서류철을 들고 있었어요. 이거 받아요. 라며 서류철을 건넸어요. 그 안에는 편지들이 가득했어요. 첫 번째 편지를 열어보니 저처럼 탈북한 어린 소녀의 편지였어요. 제 이야기를 읽고 용기를 얻었다고, 밝은 미래를 믿게 되었다고 적혀 있었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눈물이 흘렀어요. 하나하나 읽을수록 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미친 영향을 느낄 수 있었어요. 제 탈북은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어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고 희망을 전하는 것이었어요. 이 책임감은 무겁지만 기꺼이 감당할 만한 것이었어요. 날이 갈수록 저는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어요. 국제 포럼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외교관, 활동가, 누구에게든 제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탈북자들이 새로운 삶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어요. 교육, 직업훈련, 심리적 지원을 제공해서 누구도 홀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했어요. 제 인생은 극적으로 변했어요. 북한의 선전 도구에서 한국에서 희망의 등불이 되었어요.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저는 제 목적을 찾았어요. 민수 씨, 정우 씨, 혜진 씨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지원으로 저는 변화를 만들기로 결심했어요. 매일이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자유와 인권을 위해 싸울 새로운 기회이기도 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진연아가 아니라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서울의 번화한 거리를 바라보면서 제 여정이 비록 어렵더라도 가치 있는 여정임을 깨달았어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찾았고 그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기로 했어요. 무대에 서 있을 때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 강렬한 조명에 순간적으로 눈이 부셔 앞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 방에는 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모인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손이 살짝 떨렸지만 깊게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탈북 후 처음으로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는 순간이었고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은 고통과 두려움, 불확실함으로 가득했지만 그 과정에서 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목적의식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말을 할 때 청중들의 얼굴에 비친 감정들을 볼 수 있었어요. 충격, 공감, 그리고 지지가 느껴졌습니다. 이제 제 이야기는 더 이상 저만의 것이 아니었어요.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김정은의 정권 아래서 겪었던 착취, 친구 선미란의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남한으로의 위험천만한 탈출 이야기를 전했어요. 이 경험들을 나누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힘을 주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에게서 많은 것을 앗아간 정권에 맞서는 방법이었으니까요. 연설이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서 격려와 지지를 표현해 주셨어요. 그 중에는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데 도움을 준 기자 김혜진 씨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기자가 아닌 친구이자 동료가 되었어요.
정말 잘했어요, 연아 씨. 그녀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거예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박민수 씨와 이정우 씨와 함께 탈북자들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지원 그룹을 만들고 상담을 제공하고 주거와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었습니다. 힘든 일이었지만 그만큼 보람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돕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성공 이야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되었어요. 어느 날 한 학교에 가서 어린 학생들에게 인권과 자유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교실에 들어섰을 때 여러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그 밝은 눈망울과 호기심 어린 얼굴의 아이들은 끊임없는 두려움과 억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저는 그 순수함을 지키고 싶었고 그들이 제가 겪었던 일을 겪지 않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던 특권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억압과 공포로 가득 차 있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소중히 여기고 자유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말했어요. 학생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한 소녀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어요. 이야기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도 연아 씨처럼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 말이 저에게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그 모든 고통과 투쟁을 가치 있게 만들어 주었어요. 저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국제 인권 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에서 연설을 하고 세계 지도자들을 만나고 전 세계 플랫폼에서 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매번 두려움과 결단력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북한 정권은 저를 배신자라고 낙인 찍었지만 저의 목소리가 그들의 억압에 맞서는 강력한 도구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긴 회의를 마치고 민수 씨, 정우 씨 그리고 혜진 씨와 함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우리는 꿈과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정말 멀리 왔네요. 민수 씨가 잔을 들어올리며 말했습니다. 자유와 인권을 위한 싸움의 건배. 저는 친구들을 바라보며 깊은 감사의 마음을 느꼈습니다. 남한은 저에게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주었고 저는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소중히 여기는 세상에서 제 자리를 찾았고 앞으로도 많은 도전이 남아있음을 알았습니다. 아직 해야 할 싸움이 많았지만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목적과 목소리를 찾았고 그 무엇이 오든지 간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걸어가는 길에 평온함을 느꼈어요.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고 이제 더 이상 북한의 두려움에 떨던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진연아, 생존자이자 싸움꾼 그리고 희망의 등불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일이 닥치든지 저는 옳은 일을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저를 위해서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없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래서 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매일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승리를 가져오면서요. 자유와 인권을 위한 싸움은 결코 쉽지 않지만 그만큼 가치 있는 싸움입니다. 그리고 진연아는 그 무엇이 닥쳐도 맞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